3월 8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3월 7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장이 끝나고 애프터장 1시간 18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반등에 성공한 대장주들의 테슬라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 그래도 정말 선방해 주었거든요. 자, 일론 머스크 관계된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당국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이용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승인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하고 미국의 3대 통신사가 있거든요. AT&T, 보라이존, 티모빌. 근데 이 티모빌 측하고 이 컨트랙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승인해 줬는데 이거 승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AT&T 보라이존에서 막 탄원서 막 제출했는데 미국 당국이 확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FCC라 그러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의 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자, 위원장은 X에 FCC의 승인 문서를 올리고 오늘 스타링크 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를 더 높은 전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허가한다는 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스타링크의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 초기 단계를 승인한 데 이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통신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자, 정보기술 업체 매체에 따르면 스타링크 사업자인 스페이스X와 협력업체인 티모빌은 기존의 무선 대역 배출 한도 규제로 인해 휴대전화에 문자 서비스 정도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실시간 통화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벤 롱미어는 이날 이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글을 X에 올리면서 우리는 미국인들이 휴대전화로 최고의 품질과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모든 국가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머스크는 2022년 8월 티모바일 CEO와 함께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한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한 뒤에 사업을 진전시켰죠. 야,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스타링크의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용 단말기가 필요하지만 휴대전화에 직접 연결하면 어디서든 보다 간편하게 전화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페이스X 측은 이를 두고 지상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없거나 자연재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홍보했는데요. 앞서 미국의 통신업 의 선두주자인 AT&T와 보라이존은 스타링크의 서비스 확대 승인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당국의 결정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지금 일론이 도치 수장인데 뒤집히지 않죠. 그렇죠? 스타링크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에 이어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까지 본격화하면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좋은 시절 다 갔죠. 저는 빨리 얼바인의 칵스 얘네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스타링크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혜택을 잇따라 받고 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은 최근 미 상무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에 도입된 인터넷 인프라 확대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가 받는 보조금이 최대 159억 달러, 한국 돈으로 23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스타링크, 스페이스X 23조 2천억 그러니까 저쪽으로 더 이제 돈을 받겠다 이거죠.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참말로. 답답합니다, 진짜. 자, 애플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자, 애플이 개인 맞춤형 AI 음성 비서 시리를 출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상 정도, 내년도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 저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시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라방할 때 여러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다 시리거든요. 정말 가장 지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주 시리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지 시리가 뭡니까? 민간 우주선의 순환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이름은 아시다시피 인투이티브 머신스인데요. 티커로 더 잘 알려져 있잖아요. 루너. 그렇죠? 루나. 자, 어제는 자빠지고 통신도 안 되더니 오늘도 하루 동안도 전혀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극한 저온의 분화구 옆으로 착륙을 했는데 태양광 패널 충전 가능성도 희박하고, 아니 이러려면 왜 보낸 거야 도대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잘 가라 루나. 다음에 보자 루나. 자, 조금 전에 끝난 장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늘은 트럼프와 파월이 시장을 끌어올렸죠. 시장이 되게 빠졌었거든요. 보이시죠? 어휴, 심란했습니다. 피바다장에. 근데 트럼프가 예술이었어. 딱 파월이 인터뷰가 되기 직전에 파월한테, 그러니까는 같은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파월이 딱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파월의 연설이 하기 직전에 확 맞춰버리다. 1분 전인가 2분 전인가. 막 기자들이 질문하는데도 개무시하고 확 가버렸는데, 그리고 바로 파월의 인터뷰가, 저는 그때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얘네들 짜고 쳤구나. 얘네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파월이 인터뷰할 때 그냥 빵 하고 싹쓸 3배짜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계속 올랐죠. 이런 센스와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부방에서 나오죠. 공부방. 요거는 제가 내일 수업 때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으면 질문하세요, 학생들. 팀장님 내일도 또 수업해요? 매일 지금 새벽에 갈아놓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 조금 올랐다고 멈추겠습니까? 자, 장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소폭 상승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유예하는 등 오락가락한 정책을 펼치자 시장이 일단 지켜보는 관망세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전일에는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61% 급락을 해버렸죠.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고 시장이 트럼프의 변덕을 급락으로 응징한 거죠. 그러나 오늘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하는 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너무 급락시켜 좀 미안했나? 자, 오늘 증시는 고용시장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S&P 500이 1% 이상 하락들은 여전히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노동통계국은 개장 전 지난달 비농 부문이 15만 1,000개 증가했다고 밝혔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6만 개를 하회한 것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1% 발표했고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4.0%를 상회한 거였죠.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이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겨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죠.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미국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괜찮다고 발언하자 반등했습니다. 그 전부터 반등했다니까. 파월 트럼프 때부터. 그는 무역 정책 트럼프 때부터 바닥을 다지며 이때거든요.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이다가 파월이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쫙 올라갔는데요. 자, 그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파월의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발언에 주목하며 반등했습니다. 이거는 갖다 붙인 거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유예했음에도 미국의 증시는 급락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죠.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0.3% 하락했지만 루시드가 2.8%, 80% 상승하는 등 전기차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반도체주는 어저께죠.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로 AI 수요가 여전하다는 기대로 엔비디아가 1.92 상승하는 등 주요 반도체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이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왜 올랐다는 거죠? 저가 매수세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러분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최소한 사야 되는 그 분량들이 있거든요.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기관들이 무슨 뭐 돌대가리도 아니고 다 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 만큼 딱 그 정도만 이제 산 거죠. 사실 오늘 파월의 인터뷰도 보면 매파적 발언이 되게 강했어요. 첫 마디부터 통화 정책 변화 서두르지 않겠다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주가가 빠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근데 오늘 파월이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연설문이 먼저 공개됐거든요. 근데 시장은 파월이 무슨 매파적인 발언을 하든 I don't care 하면서 그냥 계속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느꼈죠. 기관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최소
오늘 살 만큼은 이들이 계속해서 사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또 내일 수업 때 제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목재 낙농 제품에 이르면 오늘 250%의 상호 관세를 매긴다는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매장에 심야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전국에서 테슬라 매장 앞 시위와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테슬라 매장에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이 됐네요. 오리건주 포틀랜드 외곽, 진짜 무서워. 위험한 동네입니다. 새벽 1시 46분쯤에 타운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최소 7발의 총탄이 발사돼 차량 3대가 파손되고 건물 창문이 깨졌다고 밝혔고요. 총알 한 발은 사무실 벽을 뚫고 컴퓨터 모니터에 맞았다고 합니다. 건물 안팎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어서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경찰은 아직 총격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에서 이 사건의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리건주와 미 전역에서 테슬라 매장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펴지게 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 대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에는 콜로라도주에서 테슬라 차량이 불을 지르고 테슬라 매장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나치라는 단어를 쓴 용의자가 붙잡혔죠. 그 다음에 지난 매사추세츠에도 있었고 라스베가스에도 있었고 여러분 심란합니다. 정말 세상에 별 미친놈들이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자나 깨나 리스크 관리가 최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굵직굵직한 뉴스는 일단 오늘 요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공부방 지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멤버십으로도 정말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왕 멤버십 가입하시려면 VIP 멤버십을 가입하십시오. 왜냐하면 종목 중심으로 하루에도 3-4편씩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제가 100만 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한 주 동안 되게 피곤하셨을 텐데 푹 쉬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